잠시만. 소리 첫날이 나와가지고 조금 삼합통이 자, 들어왔나 볼까? 오케이. 자, 지금 밴드 드는 분은 이거 프린트 뽑아가지고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새 교재를 나갈게. 뉴 교재. 자, 요 교재고요. 이번엔 디자인 좀 신경 썼습니다. 이렇게 좀 예쁘장한 교재가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복수 프린트 같이 뽑아서 볼 거거든. 문제 풀면서 바로 따라오면 돼. 프린트 1.1 남아줄게요. 복수 프린트. 자, 1.1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단원이 아니고 순열과 조합이에요. 자, 순열과 조합 잠깐 복습하고 들어갔고요. 얼마 안 해요. 간단히 할 거고. 순열과 조합을 하는 이유는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을 볼 건데 나중에, 그지? 중복 조합과 중복 순열 볼 때 항상 헷갈려 해. 뭐가 순열이고 뭐가 조합인지 헷갈리지, 그지? 그거 좀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Q1번 잠깐 보자. Q1번. 자, Q1번에 보시면 A, B, C, D라는 4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A, B, C, D. 자, 이런 4개의 문자가 있는데 이 4개의 문자를 적당히 배열해서 이렇게 빈칸 2개를 채우려고 한대요. 자, 이 빈칸 2개를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자, 첫 번째 빈칸에는 A, B, C, D 4개 중에서 4가지가 올 수 있고, 두 번째 빈칸에는 내가 왔던 거는 못 오니까 3가지가 올 수 있겠지. 총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3인데 얘를 어떻게 쓴다? 4개의 선택지 중에서 2개를 순서 있게 나열한다 해가지고 4P라고 쓰고요. 얘를 순열이라고 한다, 그치? 얘를 순열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Q1번 보시면, 그래서 N명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순열을 우리는 NPR이라고 하고, 여기 빈칸 첫 번째 빈칸 NPR이라고 하고, 그 녀석 계산할 때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땡땡땡 N-R 더하기 1까지 총 몇 개?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해서 곱해서 계산한다. 이게 바로 NPR을 계산하는 방법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P3이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계산한다?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 6P3을 계산하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리하여 Q3번에 잠깐 들어가면 Q3번. 자, 보시면 1번 6개의 문자 A, B, C, D, F가 있는데 자, 이 F까지 2개 중에서 2개의 문자를 선택해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자, 6개의 선택지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방법이 수니까
선택지 6개를 먼저 쓰고 2개를 나열하는 거죠. 순서가 존재하죠. 6P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4명에게 세 종류 종류의 과자를 준대. 4명에게 세 종류 과자를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A, B, C를. 자, 4명에게 세 종류의 과자를 주는 경우의 수는 과자 세 종류를 먼저 이렇게 나열해. 그 다음에 이 4명한테 오라고 하는 거야. 4명한테 자, A, B, C 먹고 싶으면 여기 쓰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지, 그지? 4명을 지금 A, B, C라고 한다면 4명을 3개의 빈칸에 넣는 경우 수랑 똑같잖아요? 선택지 4개 중에서 3번의 횟수가 있는 거니까 3개의 빈칸이 있는 거니까 4P 3이 돼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Q3번의 2번입니다. 자, Q3번의 3번을 볼게요. Q3번의 3번은 3명이 6곳의 여행지를 한대. 6곳. 자, 3명이 6곳의 여행지 중에서 한 곳을 정해서 여행을 가려고 한다. 모두 서로 다른 여행지를 선택할 때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6곳의 여행지를 내가 A, B, C, D, E, F라고 해볼게요. 자, 3명이 선택하는 건데, 자, P를 우리는 나열로 생각해도 되지만 P를 선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선택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6개의 선택지 중에서 3명이 선택을 하는데, 자, 선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선택했다고 쳐봐요. 그럼 이 선택이 서로 순서가 존재하죠. 3명이 모두 다른 사람이니까 이 선택한 거를 내가 세 사람이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표를 한번 그려볼게. 그럼 여기서 선택하는 게 순서가 존재하는 거지. A, B, C 순서 바뀔 때마다 경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6개의 선택지 중에서 3개를 순서 있게 선택한다 해서 6B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겠어요. 이 Q3번의 순열입니다. 순열. 자, Q4번 이어서 가볼게. 자, 이게 순열인데 자, Q4번에 이어서 자, Q4번에 1번. 자,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기호로 표현하는데 일렬로 세우는 방법. 자, 잠깐 지우고. 자,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5팩토리얼이라고 쓰고요. 이게 정의예요, 팩토리얼이. 1로 나가는 방법의 수가 5팩토리얼이고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5개의 빈칸에다가 5명을 이렇게 채우는 방법이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4, 2 곱하기 1이 되는 거야. 이게 5팩토리얼의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팩토리얼의 정의는 1로 세우는 방법을 쓰고요. 걔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5부터 1까지 곱해라. 자, 2번 볼 건데, 자, 이번에는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다섯 명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자, 얘는 빈칸 채우는 거죠? 자, 3개의 빈칸에다가 5명을 채워 넣을 건데, 자, 이거를 방법의 수가 원래 5P3이라고 하고,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팩토리얼로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자, 5명과 3명 중 뽑는 거를 우선 5명 먼저 다 세워요. 5명 1로 먼저 다 세워. 5팩토리얼 되겠지. 근데 나는 앞에 있는 3명의 경우의 수만 보고 있잖아? 그러면 이 뒤에 끼리 섞이는 경우는 아무 쓸모가 없죠. 그래서 5명을 이렇게 세우는 경우의 수가 5팩토리얼인데 그 중에서 뒤에 있는 2명이 섞이는 경우에는 아무 필요 없기 때문에 2팩토리얼 나눈 것, 이게 바로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이 수가 되겠다. 앞에 있는 3명만 중요한 거니까 뒤에 있는 2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Q5번을 쓰면 Q5번의 1번. 자, n명 중에서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쓰는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쓰는 n팩토리얼이 되고, 두 번째 n명 중 r명을 나열하는 npr은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n 팩토리얼에서 뭘 빼요? 포함되지 않은 n 빼기 r 팩토리얼을 나눠주는 걸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빈칸에다가 이렇게 두 개 채워놓고, 자, 복수 프린트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1.1번 복수 프린트를 1부터 5까지. Q1부터 Q5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팩을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Q6번 들어보자. 넘겨서 Q6번. 6번 맞죠? 넘어갈게. 자, 복수 프린트 유형 3번에 Q6번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유형이 이거예요. 이웃하는 경우랑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중요하거든. 자,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있어요.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있는데 얘를 일렬로 세울 때 다음을 구하시고 돼 있어요. 1번 여자 3명을 이웃하게 세운대. 자, 여자 3명을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이웃하게 세운다고 하면 이 여자 3명을 묶어서 생각한다 했지, 그지? 여자 3명을 묶어주면 전체가 5개의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5개를 일렬로 나누는 거 5팩토리얼 해야 되겠지.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이렇게 있는데
여자 3명을 묶어서 볼 거야. 묶으면 총 5개의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얘 하나를 봐서 5팩토리얼 되는데 여기다가 뭘 곱해? 이 여자끼리 섞이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여자 3명이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나와요. 자,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 자, 두 번째 헷갈리기 쉬워요. 이번에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자,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한번 세워보래요. 그러면 비슷해 보이지만 풀이 방법이 완벽히 다른데, 자,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방법은 남자를 먼저 벽을 세웁니다. 남자 4명이 먼저 벽을 세워요. 그러면 남자 4명이 서로 구별 가능하기 때문에 남자 4명을 세우는 방법의 수가 4팩토리얼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남자 4명을 세웠어. 여자 3명을 이제 세울 거예요. 여기 사이사이에. 자, 여자 3명을 5군데에서 세우는 방법의 수는 5개의 공간 중에서 3개의 공간을 선택하면 여자가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그럼 선택지 5개 중에서 여자가 뽑는데 여자끼리 서로 구별 가능하니까 순서가 존재합니다. 그죠? 순서가 존재하니까 P를 써서 OP3을 쓰면 되겠습니다. 선택하는 사람이 서로 구별 가능한 사람이 선택하잖아. 그지? 그럴 때는 P야. 만약에 선택하는 사람이 구별이 불가능해. 그럴 때는 C야. 선택하는 주체가 지금 구별 가능하죠. 여자니까 여자 3명이 선택합니다. 5개 중에서 P로 씁니다. 그러면 4팩토리얼은 24고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이 Q 6번이었습니다. 자, Q7번까지 볼게요. Q7번까지. 자, Q7번에는 A, B, C, D, E 5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을 선착순으로 뽑아 상품을 주려고 한다. 상품을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A, B, C, D, E 5명 중에서, 자, 이 중에서 2명 뽑아서 선물을 주려고 한대. 그럼 2명 뽑는 거잖아, 그지? 선착순으로, 그지? 그러면 우선은 이 5명을 2명에게 2개의 빈칸에 대게 채워 넣는 방법의 수는 5, P, 2가 되는데 5 곱하기 4가 되는데 내가 뽑은 이 2명끼리 섞이는 게 상관이 없잖아. 선착순으로 뽑아서 똑같은 과자를 주니까 A, B가 오나 B, A가 오나 똑같은 경우로 보는 거죠. 나중에 2를 해줘야지.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5 곱하기 4에다가 나누기 2이기 때문에 10이 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한다? 얘를 조합이라고 쓴다. 얘를 조합이라 한다. 5개의 선택지 중에서 2개를 뽑는 건데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그거를 우린 조합이라고 쓰고요. OC라고 합니다. 계산해주면 10이 되겠네. 자, Q8번에 자, 1번 N개의 선택지 중에서 R개를 구별 없이 뽑는 경우의 수를 NCR이라고 한다. 자, 2번 NCR은 계산하기를 NPR을 내가 뽑은 R개끼리 섞이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주는 건데 얘를 모두 팩토리얼로 고쳐주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N 빼기 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게 바로 NCR을 팩토리얼로 계산한 방법입니다. Q8번이었어요. 자, Q8의 2번까지 복수 포인트 풀고 올게요.
내가 두 명을 뽑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P는 나열하는 경우 있으니까 A, B랑 B랑 다르게 세주고 하나, 둘, 다 세 줄만 더 있어. 근데 선착순을 두 개 뽑는 거니까 A, B를 뽑으나 B를 뽑으나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과자를 주는 거니까 이건 구별 없이 하나로 먹어서 세 주는 거야. 얘네들끼리 내가 뽑은 두 명이 서로 섞이는 경우 수는 나눠주는 거야.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Q9번 1번 지금 1점이라고 했지? 자, Q9번 볼게요. 자, Q9번의 1번부터 볼게요. 5개의 과자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상자에 담으려고 한다. 세 개를 골라서 상자에 담으려고 한대. 자, 이때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되어 있네. 잘 봐. 5개의 과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3개를 골라가지고 상자에 담을 거예요.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5개의 과자 중에서 3개를 고를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A, B, C를 골랐다고 한번 쳐보자. 내가 골랐는데 A, B, C랑 C, B, A랑 이렇게 막 바뀌어도 넣는 거는 똑같잖아, 그지? 그럼 경우의 수를 다르게 세주겠어? 똑같이 세주겠어? 똑같이 세주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섞이는 경우의 수는 나는 똑같다라고 볼 거야. 즉, 잘 봐. 내가 뽑은 녀석이 순서가 상관없죠? 그러면 조합이야. 내가 뽑은 녀석이 순서가 상관없죠? 그럼 조합이야. 그래서 5개의 선택지 중에서 3개를 선택한다 해서 조합을 쓰면 돼요. 5시 3, 답은 10. 자, 1번과 2번을 비교할 건데 2번은 5개의 과자 중에서 3개를 골라서 3사람에게 주려고 한대. 세 개를 골라서 세 사람에게 준다. 세 사람. 자, 그러면 5개의 과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A, B, C, D가 있는데 얘를 골라서 세 사람에게 주려고 한대. 세 사람. 그러면 이 세 사람을 내가 A, B, C라고 한번 해보자. 이 세 사람을. 그러면 이 5개의 과자 중에서 3개를 골라가지고 얘한테 이렇게 주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이 A, B, C가 서로 섞이는 게 순서가 관련이 있죠? 다 다른 경우를 세줄 거잖아, 같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선택지 5개 중에서 순서가 존재하는 선택이 된다. 5P 3으로 계산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순열이야, 순열. 얘는 내가 뽑은 것끼리 섞여도 상관없었지? 조합이었고, 얘는 순서 상관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다른 경우야. 그래서 5P 3이 되는 거야. 돼요? 내가 뽑은 녀석끼리 섞어보세요.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이런 식으로 조합과 순열을 구별한다. 자, 3번과 5번을 볼 건데 4번은 지워주세요. 9번에 4번은 지워주시고 3번과 5번을 볼 건데 자, 이번엔 좀 다른 관점에서 볼게요. 3번과 5번을 볼 건데 9번에 3번을 보시면 얘는 지우세요. 지우시고 자, 3번과 4번을 볼 건데 3번에 보시면 세 사람이 6곳의 여행지를 각각 한 곳을 골라서 간다고 한다. 세 사람이 6곳의 여행지 중에서 한 곳씩 골라서 간대. 한 곳씩 선택해서 가려고 한다. 이때 경우의 수를 구해주셔야 돼 있어. 자, 질문할게요. 여기서 선택지의 개수는 뭐야? 세 사람을 선택하는 거야? 6곳 중에서 선택하는 거야? 사람을 선택해요? 아니면 6곳 선택해요? 세 사람이 6곳의 여객지 중에서 선택하는 거니까 얘가 선택지가 되겠지. 그럼 너가 6곳이니까 6이 되겠네. 6, 3이 될 건데 자, 여기 봐봐. 여기에 P가 들어갈지 C가 들어갈지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선택하는 세 사람이 있지. 선택하는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서로 구별 가능하죠. 세 사람이 서로 구별 가능하지? 그럴 때는 뭐야? P야.
되겠어? 선택지 6개 중에서 3번 선택하는데 이 선택하는 사람이 서로 구별 가능해? 그러면 P야. 5번 볼게요. 4번 지우고 5번에 보시면 5명에게 3개의 똑같은 과자를 준대. 3개의 똑같은 과자를 준대. 똑같은 과자. 5명에게 A, B, C, D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의 똑같은 과자를 준대요. 자, 그러면 선택지가 뭐예요? 사람의 선택지야? 과자의 선택지야? 이번에는 사람의 선택지야. 이 5명 중에서 3명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돼요? 5명 중에서 3명을 고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과자가 선택하는 주체죠? 과자가 이렇게 사람을 선택한다고 내가 먹힐 사람을, 그지? 이렇게 선택하는 건데, 이 주체가 서로 구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이 선택하는 주체가 구별 가능하지 않으면 C가 되는 거야. 그래서 5, C, 3 이렇게 봐도 돼요. 자, 1, 2번의 관점은 내가 뽑은 사람들끼리 섞여도 같은지 이걸로 보는 관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선택의 주체가 구별 가능한지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그때그때 좀 쓰면 되겠습니다. 선택하는 주체가 구별 가능하면 P, 선택하는 주체가 구별 불가능해. 과자가 구별 불가능하다. 똑같으니까 그때는 C.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복습 포인트 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한번 같은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Q 9번까지. 2번 5개의 과자 중에서 3개를 골라서 3사람에게 주려고 한다. 과자를 주는 경우의 수죠. 그럼 과자를 선택하자. 사람이, 자, 과자 5개가 있어. 자, 이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줄 건데, 골랐다고 쳐보자. 근데 이 3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를 그릴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내가 선택한 이 3개끼리 서로 섞여도 괜찮겠죠? 서로 섞일 때마다 다른 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서로 섞일 때마다 다른 게 나오니까 얘는 순서가 존재하니까 P가 된다. 5, 2, 3 이렇게 쓰는 거야. 내가 뽑아놓고 얘를 섞어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섞을 때마다 경우수가 달라지면 P, 섞어도 경우수가 똑같으면 C. 자, 됐나? 여기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 자, 이제 1.2로 갈 거예요. 우리 교재는 제일 위에 보면 단원이 써있어요. 1.2.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 여기에 보시면 1.2라고 써있거든? 여기 1.2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받으신 분은 5페이지 펴주시면 되고, 밴드 들으시는 분은 1.2 프린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2 프린트.
자, 원순열. 여기서부터 원래 합통의 시작이에요. 그 전에 거는 순열과 조합이 워낙 헷갈리니까 한번 복습해 준 거고, 확통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Q1번부터 볼게요. 자, Q1번에 원순열의 뜻이 나오는데 이 원순열의 뜻은 두 가지로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알아셔야 돼요. 자, 첫부터 볼게. 4명의 인간이 있는데 자, ABCD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원형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형에서 단 써있지, 그지? 단 회전에서 일치하는 경우는 한 경우로 본대. 앞으로 원탕에 여러분들이 인간을 앉힐 때는 그냥 원순열이라고 보시고 이 조건이 당연하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이렇게 안 붙여도. 자, 그러면 한번 앉혀볼게요. 원탁이 이렇게 있는데 ABCD를 앉히잖아? 근데 회전에서 일치하는 경우는 하나로 보니까 얘랑 똑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겠지. 얘랑 똑같은 경우가 ABCD도 있겠지. 또 뭐 있겠어? 똑같은 경우가 조금만 풀게. ABCD 여기 있겠지, 그지? ABCD. 또 있겠지, 또? 뭐가 있겠어? ABCD 있겠지, ABCD. 이 네 가지 경우가 모두 똑같은 하나의 경우잖아요? 돌려서 같은 경우니까. 자, 똑같은 게 몇 가지씩 생기지? 4개가 똑같은 경우로 생기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셀 때 원탁에다가 4명을 아무렇게나 앉힐 거야. 이렇게 4명을 네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인데 같은 경우가 4개씩 나오니까 4로 나눠주면 우리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3팩토리얼이 되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팩토리얼. 그래서 n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같은 경우가 n개 생길 거니까 돌릴 때마다 n개 생기겠지. n 팩토리얼을 뭘로 나눠? n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n 빼기 1 팩토리얼이 이게 바로 원순열입니다. 원순열 경우의 수. 돌려서 같은 경우가 n개 나오니까 n을 나눴다. n 빼기 1 팩토리얼 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Q2번 볼게. Q2번이 똑같이. 두 번째는 기준을 세워서 나누는 방법인데 기준은 이런 거야. 4명의 인간을 앉힐 건데 한 명씩 앉히는 거야. A, B, C, D 순으로 앉힐 거예요. A부터 앉혀볼 건데 A가 앉는 경우의 수부터 세워볼 거야. 자, 4개의 공간이 있는데 A부터 앉힐 거예요. 자, A가 앉는 경우의 수는 여기 앉으나 저기 앉으나 똑같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하나야, 하나. A가 여기 앉으나 저기 앉으나 돌리면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A가 앉는 경우는 한 가지야. 이게 원순열에서 기준을 세는 방법이야. 두 번째부터는 B가 앉을 건데 B부터는 A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A를 기준으로 몇 번째 떨어져 있는지 보이죠? 그래서 B부터는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B가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주는 거예요. B부터는. 그 다음에 CD를 앉을 때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N명을 앉는 경우의 수는 처음 앉는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처음 앉는 사람이 경우의 수가 1이죠. 그래서 1 곱하기 N 빼기 1 팩토리얼이 되기 때문에 N명을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는 N 빼기 1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게 바로 원순열이에요. 기준을 세워서 앉히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Q1번이에요. 자, 그럼 Q2번 보자. 자, Q1번을 보시면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자, 남학생과 여학생이 굳이 나눌 필요가 없죠? 그냥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니까 그냥 5명으로 보는 거야. 자, 이 5명을 여기다 앉히는 경우의 수는 5에서 1을 뺀 4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답이 24가 나오고 자, 그 이유가 뭐라고? 5명을 앉혀서 돌려서 같은 경우가 5개 있으니까 5라는 거.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처음 앉는 사람의 경우수가 1이니까 1 곱하기 4 팩토리얼.
이렇게 보셔도 된다고요. 두 가지 모두 우리가 필요한 경우의 수니까 둘 다 알아두세요. 1번처럼 해석하는 경우는 교과서에 있는 경우 그 해석이고 2번은 문제집에서 자주 나오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알아둬야 돼. 문제 풀 때는 2번을 좀 더 많이 쓰고요. 근데 1번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으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2번으로 해석하면 더 쉬운 경우가 있고 그래서 둘 다 알아둘 거고. 자, 들어와서 Q3번과 4번은 1번으로 해석할 거야. 1번으로. 제발 Q3번과 4번 1번이 더 쉬워요. 1번으로 해석하는 게. 제발 Q3번 여기에 오각형, 정오각형이 있는데 정오각형이 10명이 앉을 수 있어요. 10명이. 자, 이 10명을 여기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근데 정오각형이니까 회전에서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경우로 볼 건데 회전에서 같은 경우가 몇 가지 나오겠어요? 정오각형이니까 하나, 둘, 그치? 얘가 열로 왔을 때 몇 가지 나와? 5가지 나와요. 회전에서 같은 경우가 5가지씩 있는 거야. 그래서 전체 10명을 나열해서 5로 나눠주면 같은 게 5개씩 묶이니까 5로 나눠주면 우리가 나오는 경우수 나오겠다. 자, 얘는 직접 다 계산하지 않고 보통 어떻게 계산하냐면 10팩토리알을 10 곱하기 9팩토리알로 붙입니다. 그래서 약분해주면 2가 되니까 2 곱하기 9팩토리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회전에서 같은 경우의 수야. 자, 직사각형도 볼게요. 직사각형에 10명이 앉을 수 있어요. 자, 직사각형에 그냥 나열하면 10팩토리얼이 되는데 직사각형은 돌려서 같은 경우가 몇 개 나오지? 하나? 그 다음에 180도 돌리면 두 개 나오지. 나누기 2를 하면 되겠다. 그러면 10팩토리얼이니까 10 곱하기 9팩토리얼이죠. 얘를 2로 나누면 약분되니까 5 곱하기 9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이게 Q3번이야. Q4번. 복습 포인트 Q4번까지 풀고 올게요. Q4번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프린트는 갖다 해주시죠. 그렇구나. 두 번째 포인트. 원순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2번은 어떻게 하는 이거는 처음 맞는 사람이 어디 하든 상관없잖아. 그래서 처음 맞는 사람은 1이야. 정해서. 그 다음부터는 4명을 그냥 나열하면 되니까 다 되는 거야.
기준. 처음 하는 사람이 아무 의미 없으니 바로 기준 세운다는 뜻이에요. 빠른 시일 내에 앞쪽 모의고사를 짜집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교재를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심해 할 수 있는 자, 이어서 갈게요. Q번. 자, 잘 들어와 이제. 자, Q번 유형 3번부터 갑니다. Q번. 자, Q번에 보시면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이 원탁이 안 드는데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소와 이웃하지 않게 않는 경우에 소가 있어요. 여학생 3명과 5명이 안 된다. 자, 1번부터 여학생 3명끼리 이웃하는데 여학생 이웃하게 앉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웃해야 안 된다는 거는 내가 묶어서 보라 했는데 여학생을 이렇게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어서 보시고 남학생 5명을 이렇게 볼게. 자, 그러면 내가 처음으로 먼저 누구를 앉힐 거냐면 여학생부터 앉혀볼 거야. 자, 여학생을 앉힐 때 여학생 기준이 될 거거든? 처음으로 앉는 사람은 경우에서 뭐다? 1이다. 처음으로 앉는 사람은 경우에서 1이에요. 이렇게 앉는데 경우에서 뭐야? 1이야. 어디한테 상관없죠, 그지? 경우에서 1이야. 자, 그 다음에 남학생 5명을 나머지에다 앉히지. 이 남학생들은 서로 앉을 때마다 다 구별이 가능하니까 그냥 5팩토리얼 해야 되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5팩토리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학생끼리 섞이는 경우에도 3팩토리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게 기준을 세워서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게 기준 세워서 보는 거야. 자, 2번. 자, 2번은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는데요.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남학생들이 벽이 되어야 되는데 남학생 5명이 앉을 거죠? 남학생 5명이 앉을 거야. 자, 남학생 먼저 앉힐 건데 남학생 앉힐 때 처음 앉는 남학생은 1의 경우에서 1. 그 다음에 나머지 남학생 4명이 앉을 건데 이 남학생 4명이 앉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 되겠지. 그래서 남학생 5명이 앉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 돼요. 이 남학생이 앉고 나면 원순열이니까 공간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어요. 이 5개 중에서 여학생이 이제 선택해서 앉으면 되겠지. 5P, 3 이렇게 앉으면 되겠다. 4팩 곱하기 5P, 3이 바로 여학생들이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예요. 얘 계산해주면 120에다가 6이니까 720이 되고, 얘 계산해주면 424에다가 5P 3은 60이죠? 곱해주면 1440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 포인트 Q 5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풀면서 여기서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자, 잠깐 쉬었다가 9시 2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q 6번부터 들어가면 되지? 6번부터. 자, q6번에 자, 남자 5명과 여자 5명이 있는데 원탁에 불러왔는데요. 근데 이제 남자가 교대를 앉는 경우 수를 구하래요. 자, 교대로 앉으래. 자, 교대로 앉는다는 것은 남녀 이렇게 교대로 앉는다는 거지, 그지? 자, 우선은 남자가 먼저 앉을지 여자가 먼저 앉을지 뭐 상관없는데 남자가 먼저 앉게 할게. 자, 남자 한 명이 먼저 앉아요. 그 다음에 여자 앉을 건데 이런 말이야. 자, 교대로 앉는다는 말 자체가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거에 약간 업그레이드판이랄까? 남자가 먼저 벽을 세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5명이 있고 그냥 남자 먼저 벽을 세울 거야 이렇게. 그럼 남자가 먼저 앉는 경우 수가 5에서 1 뺀 팩토리얼인 4 팩토리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가 앉을 건데 여자는 그냥 5명이 5자리에 모듈 다 앉으면 되는 거지. 모듈 다 앉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자 나열하는 경우 수는 5 팩토리얼이니까 그냥 4팩 곱하기 5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남자가 먼저 벽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자가 앉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교대로 앉는 경우의 수예요. 4팩 곱하기 5팩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Q7번에 보시면 자, 이제부터 마주보고 앉기부터 시작할 건데, 자, 보세요. 여기 5번과 6번이 조금 헷갈려. 그래서 두 개를 잘 구분해야 돼요. 페이지 7페이지 Q7번. 자, 유진이네 부모님을 포함해서 유진이네 부모님을 포함해서 총 5쌍의 부부가 있어요. 총 5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한다. 유진이네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유진이네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는데 유진이네 부모님이 이인의 부모님이. 자, 그럼 질문할게요. 자, 우선은 5쌍의 부부니까 총 몇 명 있어요? 10명 있지, 그지? 10명. 자, 이때 유진이네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아야 되니까 지금 좀 특별한 사람이 유진이네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유진이네 부모님 먼저 앉힐 거야. 자, 앉힐 건데 처음 앉는 사람은 경우의 수가 1이다, 그치? 자, 유진이네 부모님부터 먼저 앉아볼게. 유진이네 유부, 유진이네 부모님, 유진이네 어머님, 이렇게 유부와 유부를 이렇게 앉힐 거야. 자, 근데 처음 앉는 사람은 경우의 수가 1이지. 아버님이 앉는 경우의 수가 1이야, 1. 그 다음에 마주보고 앉아야 되니까 어머님이 앉는 경우의 수가 1이야, 1. 무조건 여기 앉아야 되지, 그치? 나머지 8명이 여기 끝에다가 앉으면 되니까 8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마주보고 앉는 경우는 먼저 부모님 먼저 앉힐 거고 1, 그 다음에 어머님 앉힐 거고 1, 그 다음에 남은 8명이 여기에 앉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8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습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8팩토리얼. 자, 얘랑 Q8번이랑 이어서 볼게요. Q8번 이어서 볼게요. 자, Q8번에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로.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딸, 아들. 이렇게 아들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 6명이 이렇게 앉는데요. 자, 앉을 건데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 한 명이 앉았으면 좋겠대. 적어도 한 명이야? 그냥 한 명이 앉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 한 명이 앉았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할아버지랑 할머니 사이에 한 명이 앉았으면 좋겠다지, 별표가. 자, 그러면 내가 한번 앉혀볼게. 자, 지금 주인공이 지금 할아버지랑 할머니야. 지금 조건이 걸려있는 게.
그러면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먼저 앉혀야 되는데 할아버지부터 먼저 앉아볼게요.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가 앉는 경우 수는 처음이니까 1이야 1 무조건. 처음 앉는 사람 경우 1이야. 자, 그 다음에 할머니가 앉을 건데, 자, 할머니가 앉을 수 있는 경우 수가 어디랑 어디야? 사이에 한 명이어야 되니까 여기 또는 여기지. 그죠? 두 군데 가능하겠네? 두 군데 가능해요. 할머니가 여기 앉았다고 쳐. 두 군데 가능하죠? 자, 할머니가 앉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앉았다고 쳐? 그 다음에 이 세 명의 사람들인가? 이제 아니야. 앉았다고 치면 안 되지, 그지? 자, 할머니가 앉고 나면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여기 네 공간에 아무렇게나 앉으면 되니까 4팩토리얼 해야 되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앉았어. 그 다음에 네 명은 아무렇게나 앉으면 되잖아. 4팩토리얼 해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 먼저 앉히고 할머니는 앉히고 난 다음에 네 명은 자유롭게 이렇게 앉히는 거야. 자, Q9번 이어서 볼게요. Q9번. Q9번에는 중국인 2명과 일본인 6명이 있어. 일본인 6명. 자, 중국인 2명과 일본인 6명이 앉을 건데 중국인 2명 사이에 일본인 3명이 앉아야 된대. 중국인 2명 사이에 일본인 3명이 앉아야 된대요. 자, 그러면 지금 조건이 걸려있는 게 중국인이니까 중국인부터 먼저 앉혀볼 거야. 중국인 1부터 중국인 2까지 있다고 쳤을 때 중국인 1부터 먼저 앉아볼게요. 중국인 1이 앉을 때는 경우수가 1이에요 1. 그 다음에 중국인 2가 앉을 건데 중국인 2는 일본인이 세 군데에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중국인 2는 무조건 여기 앉아야 돼. 경우수가 몇이야? 1이야 1. 그래서 경우수가 1이니까 중국인은 하나입니다. 하나 곱하기 1입니다. 무조건 반대편에 앉아야 되지, 그치? 뭐랑 똑같아요 이거는? 지금 마주보는 경우랑 똑같은 경우야. 지금 경우에서 하나야. 그럼 나머지 6명은 아무렇게나 앉으면 되잖아. 6팩토리 되는 거야. 여기 중국인 사이에라 된 2명이 빠진 거 같아요. 중국인 사이에 3명의 일본인이 앉는 경우의 수. 아, 중국인 사이에 그래서 주명 2명이니까 그죠? 중국인 2명 사이에 3명의 일본인이 앉는 경우의 수. 중국인 2명밖에 없으니까 중국인 사이에 3명이 앉는 경우의 수. 중국인 2명 사이에 3명이 앉는. 그래서 6팩토리얼 되겠습니다. 자, q 9번까지 한번 복습 핀드 풀면서 복습 해보도록 할게요. 쭉 한번 풀어보자.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q10번 보자, q10번. 자, 지우고 q10번 볼게요. 자, q10번에는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 네 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해서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세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사용하잖아, 그지? 네 가지 모두 색칠해야 돼. 자, 그럼 색칠해서 들어갈 건데 뭐부터 색칠하면 좋냐면 이 가운데부터 색칠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분류하기가 쉬워. 가운데 색깔이 빨간색일 때, 그리고 뭘까요? 노파. 자, 가운데 색깔이 빨간색인 경우랑 초록색인 경우랑 노란색인 경우랑 파란색인 경우 네 가지가 있겠는 거지. 그 네 가지로 분류한 다음에 나는 빨간색이 왔다고 칠 거야. 빨간색만 세서 곱하기 4를 한다는 거야. 네 가지로 분류해서 다 검은색 같잖아, 그지? 빨간색만 세서 곱하기 4를 할게요. 그럼 빨간색이 왔어. 그럼 초노파가 여기 올 건데, 자, 초노파가 왔을 경우에는 3팩토리얼인데 걔네들끼리 섞이는 경우의 수가 돌려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지. 3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뭐야? 4 곱하기 3팩이 2팩 되겠지. 4 곱하기 2팩이 되겠습니다. 돌려서 같은 경우가 세 가지씩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3팩을 나열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해줘야 돼요. 3팩 나누기 3, 그래서 4 곱하기 2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Q11번 볼게요. 자, Q11번에는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가 나와 있어요. 자, 이 정사면체에 5가지 색깔을 색칠할 건데, 자, 이제 입체도형인데요. 자, 입체도형은 이 가운데 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밑면이 기준이 되겠다지. 얘가 좀 특별하니까 얘부터 먼저 세워주는 게 분류하기 편해요. 여기에 색깔이 올 수 있는 경우에서 5가지가 있는데 5가지로 분류할게. 분류해서 경우수를 다 곱해볼게요. 자, 그럼 5가지 중에서 하나가 색칠 왔어. 빨간색이 왔다고 쳐볼게. 그러면 이 옆면에다가 올 수 있는 경우수가 4가지 색깔이 오잖아, 그지? 4팩을 칠할 건데 돌리면 같잖아요? 돌리면 같기 때문에 4개가 서로 같겠죠? 4개가 하나로 묶이잖아, 그지? 묶어서 세면 4로 나눠주면 되니까 5 곱하기 3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 5, 30. 30이 바로 이 녀석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10번과 11번 복습 포인트 잠깐 풀고 1.2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에 1.3을 주겠습니다. 중복순열. 자, 1.3 우선 들어갈게요. 1.3. 자, 1.3은 중복순열이죠? 들어오도록 합시다. 자, Q1부터 A, B, C 이 세 가지 문자가 있는데 이 세 문자를 사용해서 5개의 문자를 만든대. 이 세 종류의 문자를 사용해서 5개의 문자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첫 번째 빈칸부터 세 가지가 존재하죠. 각각 세 가지 경우마다 또 세 가지씩 있게 되지. 또 세 가지씩 있게 되지. 그러면 세 가지 곱하기 세 가지 곱하기 세 가지 곱하기 세 가지 곱하기 세 가지니까 얘가 3의 5제곱개가 되겠다. 전체 경우의 수가 3의 5제곱개가 되겠다. 이 3의 5제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 빈칸으로 계산하는데 문제 없죠, 그죠? 문제 없지만 얘를 기호로 표현하는 걸 잘 해야 돼.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5번 고를 건데 3과 5는 좀 기본이에요.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5회 고를 건데 순서가 상관이 있는지 보자. 자, 한번 골라봐. 예를 들어서 얘네들끼리 서로 순서 섞이는 경우마다 모두 다른 경우로 세지네, 그지? 다른 경우로 세니까 순열인데요. 중복이 있으니까 파이를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생각하는 거야. 내가 뽑았어. 아무거나 예시를 들어. 얘를 순서를 바꿔봐. 다 다른 경우잖아. 순열이야. 근데 중복이 가능해? 파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중복 순열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번을 보시면 n개의 선택지 중에서 r개를 중복으로 허용해서 순서 있게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n 파이 r이라고 쓰시고요. 표기하고 n의 r제곱으로 표현합니다. 선택지를 r번 곱하는 거야. n 파이 r로 계산합니다. 자, Q3번에 예시 문제. OX로만 답할 수 있는 5개의 문제에 답하는 경우의 수. OX로만 답하는 경우의 수. 잘 봐. 선택지 2개지. 5번 선택하지, 그지? OX, OO. 섞이는 경우의 수가 다 다른 경우지, 그지? 순열이야. 중복 가능해. 2파이 5. 이렇게 보라고. 요게 지금 돼야 돼. 두 번째. 1, 2, 3, 4, 5. 5개의 종류죠. 중복을 허용해 만들 수 있는 네 가지의 정수를 구하래. 잘 봐. 선택지가 5개야. 그지? 5개의 선택지 중에서 4번 선택을 해. 4회 선택을 해. 근데 내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다 섞일 때마다 다르죠. 순열이야. 중복 가능해. 5파이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쓸 줄 알아야 되고 계산하는 거 쉽죠? 5의 4제곱 2, 5제곱. 그래서 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 기호로 표현하는 걸 연습해야 돼요. 이게 잘 돼야 돼. 그래야 나중에 했을 때 확률에서도 헷갈리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Q4번 볼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Q4번. 자, 함수가 이 경우에서 문제에서 계속 나와요. 1, 2, 3, 4. 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잘 봐. 1이 갈 때마다 함수가 나오죠. 선택지가 4개 있네, 그지? 몇 번 선택해? 3번 선택하는 거야. 4개의 선택지 중에서 3번 선택을 해요. 4파이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4의 3제곱. 넘어가서 Q번. 자, 모수 부호인데요. 동그라미랑 찍 요 2개를 사용해서 1개 이상 4개 이하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래. 1개에서 4개까지 서로 다른 신호를 고르래요. 자, 선택지가 2개죠. 1번부터 4번까지 선택할 수 있대. 그러면 선택지 2개 중에서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다 더하면 되겠지, 그치?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더하기 2의 3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물론 등비수를 합공식으로 해도 되지만 얘는 그냥 계산해도 돼요. 2 더하기 4, 8, 16. 얘는 32에서 2 뺀 30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자, Q6번으로 가기 전에 5번까지 복습 포인트 풀고 올게요. 추나.
좋아, 이어서 가볼게요. 자, 정수의 개수. 그 6번. 주먹수는 좀 쉽고, 그리고 또 은근히 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주먹수는 잘 알아봅시다. Q6번 가보자. Q6번. 자, 보시면 1번부터 볼게요. 자, 4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4개의 숫자가 4개의 숫자 1, 2, 3, 4를 1, 2, 3, 4를 중복을 활용해 만들 수 있는 정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구하래. 4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개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 자, 홀수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1과 3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1일 때와 3일 때로 분류해서 세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일 때와 3일 때 분류해서 세줄 건데 두 경우 모두 동일한 개수만큼 있으니까 하나만 세서 곱하기 2를 한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서 한 번에 빠르게 되면 좋겠다, 그치? 그냥 홀수니까 2 곱하지 마시고 1과 3으로 분류한 다음에 분류했더니 경우에서 똑같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서 하나만 세주자 이거야. 그러면 나머지 두 군데에다가 이제 들어갈 건데 자, 이 두 군데에 들어갈 거는 선택지 4개 중에서 두 번 선택을 하는데 섞으면 다 경우수 세주죠, 그죠? 섞인 경우수 다 포함이다, 그지? 선택지 2개 중에서 선택지 4개 중에서 두 번 선택하는데 순열이고 중복 가능하기 때문에 파이를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호를 많이 사용하도록 합시다,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이 16이죠? 그럼 32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2번 6개의 숫자 0, 1, 2, 3, 4, 5까지 있는데 중복을 활용해야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세 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냥 아무렇게나 정수의 개수만 구하면 되겠네. 자, 정수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데 자, 뭐만 조심하면 돼? 0만 조심하면 돼. 0만 조심하면 돼. 자, 첫째 자리에는 0이 오면 안 되겠죠. 세 자리 정수니까. 그래서 여기서 올 수 있는 게 5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2개가 올 수 있는데 곱하기 6, 곱하기 6을 해도 되지만 조금 더 파이를 한 번만 더 연습하자고 하면 6개의 선택지 중에서 두 번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6파이 2라고 쓰시면 조금 더 파이를 연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6의 제곱 해서 36 곱하기 5를 해서 18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파이를 최대한 많이 쓰세요. 자, Q7번 해볼게요. Q7번 1번만 줄게. Q7번에 자, 4개의 숫자 1, 2, 3, 4가 중복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2300보다 크대요. 23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 자, 4개의 숫자 0, 1, 2, 3, 4가 있는데 얘를 선택해서 23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2300보다 크려면 자,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뭐냐?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1, 2, 3, 4 중에서 2 또는 3, 4가 올 수 있겠네? 2가 오는 경우랑 3, 4가 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다, 그죠? 자, 3, 4가 오는 경우는 한 번에 셀게요. 곱하기 2를 해놓고 3, 4가 왔을 때는 뒤에 아무거나 나와도 되는 거잖아, 그지? 4개의 선택지 중에서 3번 선택하니까 4파이 3이 될 것이고 앞에 2가 왔을 때는 230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3 또는 4가 올 수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 올 수 있는데 두 가지 곱하기 4개의 선택지 중에서 2개를 쓸 수 있으니까 2파이 4파이 2가 되겠다. 4파이 2.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주면 되겠네. 자, 계산해주면 2 곱하기 4의 제곱 얘는 2 곱하기 4의 세제곱이라서 16 곱하기 2니까 32가 되고 얘는 64인가? 아니지 4의 세제곱이다 64에다 2 곱하기 128이 되겠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150, 160이 되겠다. 16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Q7번까지 풀 수가 있겠네요. 자, Q8번까지 한번 하고 한 번에 하자. Q8번까지. 자, Q8번에 보시면 X에서 Y로의 함수가 49개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X에서 Y로의 함수의 값가 49개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 몇 개인지 몰라. 49개래요. 그러면 N개의 선택지 중에서 두 번 선택하는 거니까 N 파이 2가 될 건데 N제곱이 49인 거잖아. N이 뭐야? N이 7이다. 빨리 하고 복수 포인트 빨리 끝내고 1.4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복수 포인트 써봅시다.
자, 1.4 프린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1.4예요. 라이트센 사라고 공지했나? 라이트센이요? 안 했죠. 다음 교재로 라이트센 좀 들어갈까 하는데 라이트센은 이제 전부 다 풀 수 있겠지, 그지? 센은 시당이 안 풀었잖아. 라스 이제 리뷰니까 다 풀 수 있어. 그래서 라이트센에 들어갈 건데 교재 혹시 다른 거 풀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저희 센 대표 문제밖에 안 풀지 않았어요. 아, 그치. 네. 나머지 풀기 할까 그러면? 저 그럼 그냥 그거 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디? 센 남은 거. 남은 거? 그때 쌤 말고 라이트 쌤 샀어요. 그때 라이트센 했어? 네. 아, 그럼 얘 센 살래? 라센과 센 둘 중에 그러면 하나 골라서 하세요. 그냥. 숙제는 개별적으로 어차피 다 해줄 거니까. 예승이는 몰라야 돼. 센으로 해도 되고. 자, 그래서 부교재 하나랑 같이 요 진도교재 같이 나가겠습니다. 진도교재에 맞춰서 나가주면 돼요. 부교재는 여러분들 좀 선택을 하세요. 다른 방에 이런 것도 있었어. 개념원이랑 라센 푸는 거 있잖아, 그치? 쌤 푸는 거 있잖아. 거기서 틀린 것만 좀 풀어도 되나요?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는 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효율적으로 부교재를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페이지 15페이지 1.4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검차. 자, 1.4 들어가보자. 1.4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있는 순열. 자, Q1번부터 들어갈게요. Q1번.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런 느낌이지. A, 그리고 B, B, C. 이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만들 수 있는 문자의 개수는, 배열 수는 라고 물어봤네. 자, 6개의 문자를 다 다른 경우라고 보시고 우선 6팩토리얼로 나열합니다. 그럼 이 6팩토리얼 안에는 A, B, B, C가 나열하는 경우의 수 중에서 A끼리 섞이는 경우의 수와 B끼리 섞이는 경우의 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을 텐데 A랑 A는 서로 구별 불가능하니까 얘네들이 섞이는 경우 수는 다 하나예요. 근데 하나인데 내가 지금 다 섞어서 셌지, 그지? 6팩토리얼에. 그럼 얘를 나눠줘야겠지, 그지? 3개의 문자가 서로 똑같은 경우니까 3개의 문자가 서로 섞이는 경우 수를 나눠주고요. 2개의 문자가 똑같은 경우나 2개의 문자가 서로 섞이는 경우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팩을 3팩, 2팩 나눴으니까 720을 6 곱하기 2로 10에 나눈 거잖아. 나눠주면 되겠네요. 60? 맞나? 네. 맞아요? 60. 10에 나눠주면 60이 되겠다. 자, 이 Q1번이고요. Q2번 보자. Q2번은 1부터 5까지 자연수 중에서 5개 일렬로 나열할 때 1, 2, 3은 순서대로 오도록 1부터 5까지 얘를 나열할 때 나열하는데 1부터 3까지는 순서대로 와달래. 순서대로. 자, 순서가 정해져 있대. 1, 2, 3 순서대로 와달래요. 그러면 1, 2, 3, 4, 5 이 5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 1, 2, 3을 순서대로 나열하니까 1과 2와 3을 동그라미 그냥 돌멩이라고 치환하시고 돌멩이 3개랑 4, 5 요 2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다고 칠게요. 그러면 돌멩이 3개랑 4랑 5 이렇게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1, 2, 3을 순서대로 나열하라 했으니까 이 돌멩이에다가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배열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돌멩이 똑같은 거 3개랑 4, 5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5팩토리얼을 똑같은 돌멩이끼리 섞이는 경우의 수 3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돌멩이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경우의 수 이거잖아. 그 다음에 1, 2, 3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1이니까 1로 곱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랑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의 수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 계산 방법이.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얘네들을 똑같은 녀석으로 보신 다음에 배열 먼저 하고 그 순서대로 배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5 3 나왔으니까 어디 12를 20 있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5, 4, 20. Q 2번이고요. 넘어가요. Q 3번 가보자. Q 3번. 자, Q 3번에 보시면 Q 3번에 5개의 숫자 111, 2, 3을 만들 수 있는 5개의 짝수를 개수를 1, 1,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짝수의 개수를 구하래. 짝수면 제일 끝에 2가 와야 되지. 그럼 2가 왔어. 그러면 1, 1, 1, 3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수를 세줄 거 아니야. 그럼 4개를 배열해서 1이 서로 똑같으니까 3팩토리얼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4가 되겠습니다. 1번에 4. 2번. 자, 2번은 0, 1, 1, 2, 2, 2, 0, 1, 1, 2, 2, 2. 요 6개의 숫자를 만들 수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럼 봐봐. 이 0이라는 녀석은 앞으로 조금만 좀 상황이 복잡해지면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여집합으로 푸세요. 여사건으로 푸세요. 0이라는 녀석은 여사건으로 풀 것. 어떤 얘기냐? 우선은 0이 그냥 숫자라고 보시고 여기 와도 된다고 보시고 그냥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셀 거야. 그냥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같은 게 3개씩 2개씩 있으니까 6팩을 3팩 2팩 나눈 거죠. 이게 0이 여기 와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푼 거야.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근데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6살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0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0이 왔다고 생각하시고 걔네들을 빼주면 되겠다. 그지? 여기 오면 안 되니까 여기 왔다고 생각하고 전체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 왔어. 그러면 1, 1, 2가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수는 5팩을 3팩과 2팩으로 나누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0을 처리하는 방법은 여사건으로 하는 게 가장 속 편해요. 문제가 좀만 복잡해져도 그냥 여사건으로 푸세요. 물론 굳이 안 와도 될 거는 안 해도 되지만 아무튼 여사건으로 푸는 게 가장 속 편해요. 그냥 여사건으로 푸는 게 제일 편해. 자, 그럼 볼게. 얘부터 보자. 자, 6팩토리얼 3팩과 2팩으로 나왔으니까 이거의 경우의 수는 6, 5, 4를 나왔으니까 6, 5, 30, 60이 되겠다. 60에서 얘 빼주면 되겠지? 10이네. 정답은 50이 되겠다. 이렇게 2번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0은 6건으로 푼다. 자, 그 3번에 3번 가보자. 3번. 그 3번에 3번은 1, 1, 1, 2, 2 중에서 이 중에서 4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4자의 정수를 구하래. 4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4자의 정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4자리를 채울 거니까 4개의 숫자를 택할 수 있는 경수 한번 세워보자. 자, 이건 1, 1을 세줄 거야. 1, 1, 1, 2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1, 1, 2, 2를 선택할 수 있겠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여기에 올 수 있는 4개의 숫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1, 1, 1, 2, 1, 1, 2, 2.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경우부터 보자. 1, 1, 1, 2가 왔을 때는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을 3팩으로 나눈 경우의 수만큼 존재하겠다. 4개 중에서 3개가 동일하니까 1, 1, 1, 2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팩을 3팩으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1, 1, 2, 2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팩을 2팩, 2팩 나눈 거잖아요. 너는 4고 너는 6이 되니까 총합이 10가지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그 3번이었어요. Q 4번에 볼게요. 자, 0, 1, 1, 1, 2, 2, 3, 3. 0, 1, 1, 1, 2, 3. 3 하나네. 자,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7자리 정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래. 자, 7자리 정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해. 짝수의 개수. 자, 짝수가 되려면 끝에 뭐랑 뭐가 올 수 있지? 0이랑 2가 올 수 있죠. 0이랑 2가 올 수 있으니까 이거 두 개로 분류를 해서 풀어볼게요. 0이 왔어. 자, 0이 왔으면 0, 1, 1, 1, 2, 2, 3 중에서
0이 왔으니까 0 빼고 한번 세워볼게. 0 빼고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을 6팩토리얼을 3팩과 2팩으로 나눈 경우의 수만큼 나와요. 계산해주면 60입니다. 60. 그 다음에 밑에 2가 왔다고 쳐볼게. 2가 오면 0, 1, 1, 1, 2, 2, 3 중에서 2가 왔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 6개의 숫자에는 0, 1, 1,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올 건데 이때 0을 주의해줘야 되잖아, 그지? 0은 어떻게 한다? 6건으로 푼다. 0은 어떻게? 6건으로 푼다. 그럼 우선 전체 사건을 구해볼게요. 6개를 나누니까 6팩을 3팩으로 나누게 전체 경우의 수잖아? 이 중에서 제 앞에 0이 왔다고 치면 5팩을 3팩으로 나눈 게 6건의 개수가 되겠지? 구해주면 되겠네? 120을 얘는 20을 뺐으니까 얘는 100까지가 되겠다. 100까지. 그리하여 위에 있는 녀석은 60까지고 밑에 있는 100까지니까 160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Q 3번에 4번이었어요. 복습 포인트 Q 3번까지 쭉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 있는 거는 나한테 다시 풀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되게 잘못 나왔어요. 중목조합이네. 오. 오케이. 잠시만. 중목조합을 줬네. 아하. 잠시만.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쓰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질문. 문제 뭐딱 주목적이 많았네. 자, 그리하여서 숙제 부교재는 그래 선택으로 합시다. 라이트 펜을 우선은 기본으로 하고 난 라이트 펜 말고 다른 걸 할 거다. 펜을 해도 좋고요. 펜 못 푼 거 있죠, 그죠? 펜을 해도 좋고 기영이 같은 경우는 라센이 있는 상태니까 라센 대표 문제만 풀었지. 다 안 풀었지, 아직. 네. 좀 빈 거 많죠. 그럼 그걸로 되겠지, 그지? 그럼 라센을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좋아요. 셀은 C 단계는 할까? 안 할까? 하지 말자. C 빼고 하자. 네. 괜찮죠? 예슬이 어때? 예슬이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도 돼. 따로 하는 것도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기출 앞쪽 모의고사를 내가 만들 거예요. 프린트를. 그거랑 같이 나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